자, 실적들이 계속 차례대로 공개되고 있는 만큼 실적 내용들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AMD 실적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면요. EPS와 매출 자체는 예상치보다 잘 나와줬습니다.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은 이제 1.20달러로 나왔고요. 또 매출 역시나 92억 달러로 예상보다 잘 나와줬지만 지금 시간 외 거래선 3% 빠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다. 여기에 또 그동안 AMD가 근 한 달 동안 한 50% 넘게 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증명을 더 해내야 됐지만 이번 숫자로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핀터레스트의 실적도 공개됐는데요. 3분기 어닝 쇼크입니다. EPS와 매출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고요. 여기 또 가이던스까지 낮게 제시하면서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15% 넘게 빠지고 있는 점도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세 가지 축으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LS증권의 김윤정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네, 지금 그러게요. 증시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네.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블랙웰 봉인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도 그렇게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젠슨 황 CEO는 그랬죠. 26만 장을 선물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 우리는 블랙웰을 수출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남겼습니다. 네. 밤사이에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조금 다른 의견을 남기기도 했는데 트럼프의 변덕 어떻게 끝날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내수만 허용을 하고 수출은 제한을 하겠다라는 조치인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 같은 경우는 출시가 되고서 이미 3, 4분기 정도 동안 뭐 600만 개 가량의 출하가 이미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또 네. 이제 루빈과 같이 이제 또 차세대 GPU랑 좀 같이 합산을 했을 때 내년까지 5천억 달러 규모의 이제 계약 기반의 매출 가시성을 이미 좀 엔비디아가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서 좀 몇 가지 의미를 좀 내포를 하고 있다라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여전히 이제 미국이 AI에 대한 글로벌 패권 경쟁 심화 환경되는 그 환경 속에서 기술적인 우위를 미국이 가지고 가고 있음을 좀 보여주기 위한 발언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그런 와중에 또 블랙웰 같은 이제 차세대 AI 칩이 이제 국가 안보나 뭐 군사용, 감시용 이런 부분들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일각의 좀 우려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최고 사양의 칩은 미국 내에만 공급을 하면서 그런 좀 안보 이슈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대변을 한 거다라고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트럼프 행정부 자체는 블랙웰 같은 이제 차세대 하이엔드급의 AI 칩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한정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그 네. 외에 이제 하위 레벨의 AI 칩에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뭐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범용 공급이 되고 이제 기술적으로나 안보적으로의 우위를 좀 유지를 해 나가겠다는 입장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당장은 좀 수출 제한을 뭐 거는 모습을 행보를 보이더라도 이제 우방국에는 아무래도 첨단 칩 공급을 좀 유지하는 정책으로 좀 완화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트럼프 발언으로 인한 조정, 혹시라도 타코 트레이드 찬스로 활용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뭐 일단은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상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죠. 그동안의 스탠스를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항상 좀 강경한 발언이 있었던 이후에 그 이후에는 좀 완화적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정책이 집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다시금 시장이 랠리를 보이는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아직까지는 하고 있고요. GPU 수출 제한 관련 부분도 이제 뭐 공급 차질이 현실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조정받았던 부분들이 곧 매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동맹국이랑 뭐 이미 체결된 공급분에 대한 차질 가능성에 대해서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제한적으로 보는
편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트럼프 발언이 나온 직후에는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었다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좀 다른 부분의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3일자의 시장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아이렌이라든지 람다와 같은 AI 인프라 업체들과 그리고 대규모 클라우드 이용 서비스 이용 계약에 나섰는데 그 AI 투자에 또 나서는 동안에 이제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게 될 방침이고요. 또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22조 원 규모의 이제 AI 투자에 나서게 되는데 그때 엔비디아의 A100 GPU 건을 네. 좀 같이 수출하는 부분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부분의 내용을 포함하면서 사실상의 펀더멘털적인 이슈는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10월간 랠리를 지속을 했었고 그에 그렇죠. 따른 뭐 차익 실현 수요나 또 어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매도 수요 나오면서 좀 코스피의 이제 2.5조 원 정도의 순매도가 나타났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뭐 반도체 대형주라든지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 엔비디아 수혜 영역을 중심으로 한 좀 하락세로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의 블랙웰 수출 제재 노이즈에 의한 거라면 다시 한번 타코 트레이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다만 아까 좀 그 이유와는 다른 류의 양상이 간밤에 미국 증시에 적용이 되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마이클 버리가 이제 팔란티어나 엔비디아와 같은 이제 AI 쪽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쪽에 대량의 풋옵션 매입을 했다. 즉, 숏 포지션을 그렇죠. 설정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더 주요하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나스닥을 중심으로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영향이 오늘 지금 장에도 좀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사실 펀더멘탈적으로 이상이 있다라는 소식으로 이어진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좀 단기 노이즈에 그치지 않겠는가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AMD의 실적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들어요. AMD의 실적이 조금 더 잘 나와줬으면 이런 AI 거품론도 좀 잠재우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속보 내용들 한 번만 다시 체크해보면 우선 데이터 센터 매출 예상치보다 잘 나와줬고요. 그리고 또 4분기 매출 가이던스, 그러니까 전망치도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와줬다고 합니다. 여기 EPS와 매출도 역시나 잘 나와줬고요. 다만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네요.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는 2% 정도 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다음 키워드 좀 기분 좋은 얘기도 한번 같이 해보죠.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AI 고속도로입니다. 전날 시정연설에서 투자자들의 눈에 들어왔던 키워드가 바로 AI 고속도로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정부의 AI 육성 의지를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AI 거품론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부의 투자가 어느 정도 들어온다라는 거는 기업 실적이나 뭐 성장 R&D 투자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 심리를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상 국내 이제 AI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뭐 해외 주요 이제 뭐 엔비디아라든지 팔란티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밸류 체인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을 이어왔었고 네. 뭐 등락도 마찬가지로 이제 엔비디아나 팔란티어의 주가 흐름에 좀 연동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좀 국내에서 좀 좋은 소식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에서 이제 총지출 8.1%를 증액하는 728조 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이라는 항목에 10.1조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올해 예산 대비했을 때 3배 이상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으로 좀 증액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피지컬 AI 기술일 뿐만 아니라 이제 적용 영역, 인프라 구축 영역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좀 AI와 관련된 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좀 신정부 정책 방향이 사실은 이제 좀 자본시장 제도나 기업 거버넌스 개혁을 통해서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상을 좀 개선을 해보자라는 쪽으로 집중이 됐었다면은 앞으로의 영역은 이번에 발표한 부분과 같이 뭐 AI라든지 이런 전략
산업들에 대한 육성을 어떤 식으로 하고 정부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런 물꼬를 좀 텄다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해외 동향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좀 움직이는 경향이 최근에는 좀 강한데 정책 지원이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좀 추가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열 우려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을 일부 좀 잠재울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나. 다만 이제 정책이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이제 진행이 잘 되는지 이런 네. 여부에 대해서는 좀 팔로우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네. 증시도 좀 활짝 웃어줬으면 좋겠고요. 다음 키워드 같이 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삼전보다 ETF입니다. 어제 장 분위기는 좀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네. 최근에 상승세를 고려했을 때 반도체 중에서도 좀 이 ETF 쪽을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ETF 전문가시니까 궁금하기도 한데 개별주 접근은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한테 네. 좀 챙겨보면 좋을 만한 반도체 ETF도 같이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삼성전자보다 ETF라는 표현이 어떻게 네. 보면은 이제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서 좀 수익률적인 차이가 좀 있을 것 그렇겠죠. 같아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AI 모멘텀을 받고 랠리를 보이기 시작한 게 뭐 SK하이닉스랑 비교했을 때 좀 늦은 시점이었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 내에서 특히나 뭐 AI 관련주로 묶이는 섹터랑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의 상승이 좀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지 혹은 이제 다른 개별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제 전반적인 산업의 상승을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ETF가 아니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뭐 특정 종목을 이제 국내에 상장된 종목을 언급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뭐 이제 다양한 상품 종류들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일단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의 선택권은 상당히 다양해진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제 구성 종목으로 본다면 이제 반도체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패시브 성격의 ETF들을 이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시장 주도 기업들을 액티브하게 선별해서 구성한 ETF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 해외 기업 ETF라서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근데 국내 계좌로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도 활용을 해보시면 추가 수익률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원한다면 뭐 레버리지 상품으로 초과 수익을 노려보실 수 있겠고 뭐 안정적인 쪽을 원한다라면은 기본적으로 이자 수익을 깔고 갈 수 있는 뭐 채권 혼합형 상품을 활용하신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 보실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ETF에 대한 조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LS증권의 김윤정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